저는 올해 51살 사나이이고 20년째 시장 한복판에서 통닭을 튀겨 팔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설날 하루, 추석 하루 빼놓고 날마다 통닭을 튀기다 보니 닭다리만 잡아도 이것이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대번에 알고 닭 모가지만 거머쥐어도 이 닭이 모가지에 힘을 주고 살았던 닭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일종의 본능, 직감, 타고난 능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평생 닭의 알몸을 어루만지면서 살게 된 것은 다 우리 엄니의 집착과 집념 덕분이다. 이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우리 엄니는 아버지 없이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유난히 하나뿐인 아들의 성적표에 집착하셨습니다. 제 성적표의 성적은 거의 가이고 어쩌다 운 좋으면 양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엄니한테 그대로 전해드리면 심장 약한 우리 엄니 심장마비 걸리실까봐 저는 본의 아니게 착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가나다라 할 때도 가가 제일 먼저 나오듯이 성적표에도 가가 제일 잘한 것이다. 이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성적표만 나오면 수두룩한 가를 보고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워낙 겸손은 타고나신 분이라 아들이 가를 받아왔다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엄니는 나는 못 배웠어도 아들은 천재다 여기시며 서울대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줄 아셨던 겁니다. 엄니는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서울대 갈래? 하고 물어보셨고 저는 대학 못 가는 게 아니고 대학 안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우리 엄니가 속이 새까맣게 타셨던 모양입니다. 공부 잘하는 천재 아들이 대학을 안 간다고 하니 엄니가 저한테는 말도 않고 시장에서 어머니가 파시던 순대하고 호떡을 싸들고 학교 담임을 찾아가서는 공부 잘하는 내 아들 대학 가게 설득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담임은 제가 뻥친 것을 알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했고 우리 엄니는 담임으로부터 앞에서 1등이 아니고 뒤에서 1등입니다.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뒤로 까무라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오신 엄니는 제 옷가지와 숟가락, 젓가락까지 집어던지시면서 나가 되져라 이놈아! 소리를 지르시며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엄니한테 쫓겨난 후 저도 존심이 있어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동네를 빌빌거리게 되었는데 어디서 고소한 향기가 솔솔 풍겨서 나와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노릿노릿 튀겨져 나온 통닭이 나를 잡소요 하고 저를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노릿노릿 닭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구나. 대학 가도 닭 튀기는 건 안 가르쳐주니 대학은 때려치고 닭 튀기는 기술이나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통닭집에서 일을 시작했고 가라는 대학은 안 가고 제가 통닭을 튀기고 있으니 우리 엄니는 머리 싸매고 숱한 날을 드러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셨죠. 제가 첫 월급을 받은 봉투를 10원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안겨드리니 우리 엄니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이거 엄마 주는 거야?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이에요. 엄니 다 가져요. 했지요. 그러자 엄니는 손에 침을 있는 대로 바르고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돈을 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을 튕기고 셈을 끝내시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시며 우리 아들이 효자네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니는 제가 가져다주는 월급에 홀딱 넘어가 아들 대학 가야 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으셨고 저는 당당하게 통닭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닭발 조격시키고 닭 알몸 능수능란하게 매만지며 닭똥집까지 비대시켜주는 경지에 이르러 통닭집 직원 10년 만에 시장통 통닭집 대오픈을 하여
어엿한 통닭집 사장이 되었고 결혼까지 해서 한 집에 어엿한 가장도 되었습니다. 통닭집 사장이 되고 나니 여기서 술 한잔하자 저기서 술 한잔하자 사람들이 저를 불러댔고 알코올에 충성하고 우정에 목숨 거니 시장통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식이 절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장 정보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는데 그 덕에 저는 통닭집 대오픈 5년 만에 상가 번영의 총무를 맡게 되었고 그 후로 상가 번영의 부회장을 거쳐 지금은 상가 번영의 어엿한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12년 동안 체육부장 한 번 못 해본 제가 상가 번영의 회장이 되고 나니 없던 가오도 살아나고 어떻게든 회장으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해 우리 시장 상권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어디서 주옥 같은 몽타주 하나가 갑툭 튀어서 저의 불타오르는 허파를 휘떡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통닭을 열심히 튀기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서로 몽타주 확인도 안 한 사이에 대뜸 말을 놓으면서 닭똥집 하나 배달되지? 하더라고요. 통닭집에 통닭은 안 시키고 닭똥집을 배달해달라고 하니 닭똥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말을 아무리 닭똥집 같이 해도 우리 통닭집 고객님이니 친절과 아부로 응대하는 것은 통닭집 사장으로서 당연한 일이기에 저는 어금니를 살짝 깨물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닭똥집만 배달 안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닭똥집이 많이 드시고 싶은 모양이시네요. 어떤 닭똥집으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인간 우리 가게는 처음인지 닭똥집이 다 똑같은 닭똥집이지 그 집 닭똥집은 금똥 싸는 닭똥집이라도 되는 거야? 먹는 거 앞에서 더럽게 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친절과 아부로 일관하면서 금똥 싸는 닭똥집 있으면 그걸 팔겠어요. 내가 똥 받아서 부자 되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양념 닭똥집, 후라이드 닭똥집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튀겨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인간 양심의 털을 이식했는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갖고 와. 양심의 털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념 닭똥집 하나, 후라이드 닭똥집 하나 두 개 맞죠? 모르는 척 다시 물었더니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야, 혼자서 닭똥집을 어떻게 두 개나 먹어? 입에서 닭똥 냄새 풍기고 다닐 일 있어? 한 개에 양념 반 바르고 나머지는 후라이드로 갖고 오라고. 아주 당연한 듯 말하더라고요. 네. 꼴랑 닭똥집 한 개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요.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시고요? 우리 집은 통닭이 하나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르는 맛인데요? 됐고 치킨 무나 두 개 갖고 와. 콜라는 서비스로 하나 갖다 주고. 알아들었지? 싸가지 없이 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대글박에 대장하고 똥만 들어찬 인간을 봤나. 꼴랑 닭똥집 하나 시키면서 치킨무 두 개 콜라. 욕이 줄줄이 비엔나로 나오고 있는데 다시 전화벨이 삐리리 울리는 겁니다. 야, 너 어디로 배달해야 되는 줄이나 알아? 어딘지 말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고 자빠졌어. 여기 작은 사거리 따봉 성인용품점이야. 알지? 빨리 갖고 와. 또 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투로 보나 배달시키는 걸로 보나 이런 인간은 둘 중에 하나다 싶었죠. 성격이 닭똥집 같거나 인성이 닭똥집 같거나 도대체 몽타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평소에는 주로 제가 닭을 튀기고 집사람이 배달했는데 그날은 제가 배달하러 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해보니 언제 바뀌었는지 쇼윈도는 정신이 멜랑꼴리해지는 분홍, 빨강으로 다 덮여 있었고 아주 자랑스럽게 성인용품점이라고 100m 전방에서도 보이게 간판을 달아놨더라고요. 그곳에 들어서려니 제가 괜히 변태 같아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야,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을 뻔했네. 일로 갖고 와.
이마에 번데기 주름을 만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어라? 저 몽타주 어디서 많이 본 몽타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닭똥집 같은 몽타주 어디서 봤더라? 현상수배 전단지에서 봤나?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서로가 누구인지 기억을 확인한 순간 제 인상은 찌그러지고 닭똥집 인상은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것 마냥 자글자글한 주름이 쫙 펴지면서 환해지더군요. 머리카락이 반 이상 사라져서 긴가민가 했는데 저 닭똥집 몽타주는 분명 제가 고등학교 때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삥 뜯어먹던 한해 선배 몽타주였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내 따까리네? 닭똥집은 잃어버린 30년 이상 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를 막 끌어안더니 어이 따까리, 잘 지냈어? 너 여기서 닭똥집 배달하냐? 명색이 사장인 제 자존심을 팍 건드리더라고요. 배달은 무슨, 나 사장이요. 통닭집 사장. 내 나이가 몇 갠데 배달은.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제 신분을 밝히고 말았는데 그 한마디에 닭똥집은 환하게 웃으며 따까리, 네가 사장이야? 이야, 그러면 나 오늘 닭똥집은 공짜네. 제 코를 완전히 확 꿰차버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분명 돈 한 푼 안 내고 개기고 있을 게 뻔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공짜가! 무전취식은 경범죄라 10만 원 벌금인데 얘기했더니 닭똥집이 인상을 찌그러뜨리면서 그래서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순간 30여 년 전 삥 뜯긴 추억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괜히 개기다가 뒤통수라도 한 대 얻어맞고 삥 뜯긴 소문이라도 쫙 퍼지면 통닭집 사장에다 상가 번영의 회장인 내 체면이 영 말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은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다가 첫 배달 손님은 원래 공짜요. 대충 얼버무렸죠. 그랬더니 닭똥집은 좋아서 누런 은이빨을 드러내면서 씩 웃더군요. 닭똥집같이 생긴 그 인간은 근처 성인용품점을 인수해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성인용품점을 하다가 여기서 장사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서울보다 여기가 짭짤하더라면서 오늘 한 호구한테 허접한 거 비싸게 팔아먹어서 기념으로 닭똥집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양아치 짓 하고 사는 건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닭똥집 마누라는 서울에서 빌빌거릴 때 알게 된 사이인데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나니 상상 임신이었나 봐 하더랍니다. 임신도 안 해놓고 임신했다고 뻥친 것을 알고 이거는 사기 결혼이라고 당장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힘도 엄청 세고 무서운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내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덜미를 잡혔는데 이야, 내가 여자가 아니고 임꺽정하고 결혼을 했더라. 힘이 얼마나 장산지 내가 꼼짝도 못하겠더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마누라 떡대 같은 등판만 봐도 온몸에 힘이 풀려서 밤에도 영 힘 못 줘서 구박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내 앞에서만 기고만장해가지고 저만 보면 여전히 30년 전 따까리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닭똥집같이 생겨가지고 뻑하면 닭똥집 가져와라, 호프도 같이 갖고 와라. 오늘은 형님이 닭이 잡숫고 싶은데 닭가슴살은 근육 생길까봐 안 먹는다. 닭다리하고 닭 날개만 가져와라. 지 꼴리는 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통닭집에 통닭을 달라고 해야지 닭다리 닭날개만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한마디라도 하면 확시 오늘 한 따까리 하고 싶냐? 무식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래도 저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심정으로 웬만하면 다 맞춰줬습니다. 한 번씩은 욱하는 심정에 다이다이로 싸워서 골로 보내버릴까 싶다가도 상가 번영의 회장이 동네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소문날까봐 제가 많이 참아주고 있었죠. 절대로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빛도 들지 않는 성인용품점에 앉아서 두더지처럼 살아가는 닭똥집이 불쌍하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는 빌빌거리면서 내 앞에서만 가오잡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형님 대접해주면서 닭날개를 달라면 닭날개를 주고 닭 모가지를 달라면 바로 닭 모가지를 비틀어줬지만, 이 인간은 아무리 줘도 받아먹기만 하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6개월째 외상하면서 오늘 외상이다 하는데 사람이 팔짝 뛰고 미칠 노릇인 거죠. 형님, 그거 좀 외상값 정산 좀 합시다 하면 선후배 사이에 치사하다는 둥, 내가 그깟 닭똥집값 떼어먹게 생겼냐는 둥, 날마다 내일 오라는 말만 반복하기에 이 인간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내가 어떻게든 외상값 바꿔야만다. 이를 갈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닭똥집이 아무것도 안 시켜도 하루에 한 번씩은 성인용품 매장에 들러 불심검문하듯 문을 확 열고 들어가 형님, 오늘 돈 벌었으면 외상값 계산합시다 했죠. 그러면 닭똥집은 귀찮다는 듯 나가라고 손짓을 했는데, 하루는 어디서 여자 하나 꼬시고 데려와서 작업 걸고 있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아이고 형님, 형수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도 모르고 제가 외상값을 받으러 왔네요. 형수님 엄청 미인이시네요. 임꺽정 같다고 하시더니 형님, 형수님 맞죠? 물었더니 뭐 그렇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전화기를 꺼내서 이야, 부부지간의 금슬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역시 우리 형님은 힘 좋은 상남자. 멋지다. 자자, 부부지간에 한껏 김치 사진을 찰찰찰찰찰칵 여러 장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닭똥집이 심히 당황하면서 야, 엄마, 너 어디서 사진을 찍어? 누가 맘대로 사진 찍으래? 성질을 바락 내는 겁니다. 아, 왜요? 형수님 아니에요? 물으니 아니, 그게 아니라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형님 인물이 좋아서 그런가, 조명이 야릇해서 그런가 사진 진짜 잘 나왔네. 내가 이거 보내줄게요. 사진 바로 보내주고 지우면 되잖아요 하면서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고 닭똥집 보는 앞에서 사진을 바로 지웠습니다. 닭똥집은 그제야 안도하면서 어디 봐, 다 지워진 거 맞지? 내 초상권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제 사진첩을 여러 번 확인하고는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닭똥집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머리가 겁나 나빠서 사진첩에만 사진이 지워지면 사진이 다 지워지고 없는 줄 알더라고요. 내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으면 카톡에 사진이 남아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닭똥집은 카톡에 사진이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저는 매장에서 닭똥집이 그 여자와 같이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때마다 오늘은 형수님이 겁나 예쁘시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 사진 찍을 때는 겁나 경계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진 지우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지 따까리라서 사진 찍어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성인용품점으로 가서 형님 외상값 외치면서 들어갔는데 매장 안에는 왠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가 쫙 깔려있고 닭똥집은 찌그러진 깡통 마냥 바짝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임꺽정같이 떡대 좋은 여자가 있었는데 딱 봐도 닭똥집 마누라 같았죠. 닭똥집이 저를 보자마자 말을 막 더듬으면서 너 여기 또 웬일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당황하는 척하면서 형님, 오늘은 형수님하고 안 계시고 다른 여자분하고 계시네? 만날 오시는 형수님은 어디 가시고 이분은 누구신지? 그랬더니 닭똥집의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큼 작은 눈이 겁나 커지면서
얌마, 너 뭔 잠꼬대야? 자다가 왔어? 어? 무슨 형수님이 왔다 그래?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하면서 제 등을 막 떠밀었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제가 아니죠. 저는 떠밀리지 않으려고 바짝 버티면서 떡대 사모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고로 남자의 마음이란 일편단심인 것인데 한 여자를 사랑했으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나인데 머리 길고 치마 겁나 짧게 입고 다니는 아름다운 사모님을 두고 다른 여자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런 것은 아주 주옥 같은 놈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나 형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주옥 같네. 딱 보니 둘이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은데 당장 형수님한테 전화 걸읍시다. 다 얘기해버리려니까. 그랬더니 닭똥집은 지 마누라 눈치 한번 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중간에서 혼자 난간 부르스를 땡기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떡대 사모님이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고 다가와 닭똥집 뒷덜미를 잡고서는 너 잠깐 절로 가 있어 하고는 닭똥집을 저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떡대 사모님의 힘과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삼국지 장비도 울고 갈 판이더라고요. 닭똥집이 저 뒤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의외로 나긋나긋하게 웃으면서 여기 누가 왔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얘기를 했죠. 저기요, 그쪽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 형님이 호랩이다 돌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시고요. 저 형님이 생긴 것은 주옥 같아도 엄연한 유부남이거든요. 저도 저 주옥 같은 얼굴로 설마 결혼했겠나 싶었는데 번데기도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용케 결혼은 했더라고요. 가정 있는 남자 만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저 형님 완전 구라쟁이에요. 저 형님이 저보고 뭘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형수님이 어깨가 떡대같이 벌어지고 생긴 것은 산적 임꺽정같이 생겨가지고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했어요. 얘기를 하니 닭똥집이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갑자기 튕겨져 나와서는 얌마,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너 말 조심해. 하면서 한쪽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떡대 사모님이 또 어금니를 지그시 물면서 너는 뒤로 빠져라이 하면서 절로 확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보고 계속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라고는 1도 없는 척하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렇지. 저 형님이요. 자기 마누라가 생긴 것은 산적 임꺽정, 덩치는 떡대 같다고 하면서 가죽만 여자지 여자 같은 데라고는 1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형수님을 봤는데요. 형님이 말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더라니까요. 그런데 저 형님은 지 몽타주는 생각도 않고 그런 형수님을 여자 같지 않다고 욕을 하는데 구라쟁이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쬐끔만 덜 했어도 형수님한테 확 일러바치는 건데 저 형님이 아무리 주옥 같아도 형님은 형님이니까 내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참,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자석 들러붙듯이 들러붙어 있는 사진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닭똥집이 야, 너 이 새끼 뭐 하는 짓이야? 하며 스프링에서 튕기듯 날아와서는 곰이 연어를 낚아채듯 제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떡대 사모님이 빛의 속도로 제 핸드폰을 낚아채가는 바람에 닭똥집은 한 발 늦어버렸고 닭똥집은 나라 잃은 백성 마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다 살펴본 떡대 사모님이 천둥같이 소리를 지르며 야! 너 이 새끼!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새로 가게 얻어줬더니 이것이 도대체 몇 번째야! 오늘 기분도 겁나 안 좋은데 확 담가버리라! 닭똥집의 목덜미를 잡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천하장사 이만기도 울고 갈 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잠깐 쌈 구경 좀 하다가 제가 있으면 부부싸움에 방해될까봐 조용히 빠져주었죠. 닭똥집은 최소한 사망이네. 최소한 사망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 가게로 들어가니 집사람은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웃냐고 뭐 좋은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뭘 그냥 봄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겨버렸지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닭똥집 내 성인용품점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눈에 띄는 순간 온갖 창조적인 욕들이 쏟아져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난리가 나고 보름쯤 지났을까? 떡대 사모님이 닭똥집을 끌고 우리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니 형님 두 분이 어쩐 일로? 하고 물으니 떡대 사모님이 닭똥집 옆구리를 쿡 쑤시면서 빨리 얘기해라잉? 어금니를 지그시 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닭똥집이 목에 가시라도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는지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하더니 인사해 형수님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 예? 뭐라고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고 물으니 야 이 새끼야 귓구멍에 떡볶이를 꽂았냐? 왜 사람 말을 못 알아쳐먹고 지랄이야?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떡대 사모님의 소뚜껑 같은 손바닥이 날아오르더니 닭똥집의 뒤통수를 후갈기면서 후배님께 고운 말 써라이? 하면서 눈을 위아래로 휘번덕거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닭똥집은 완전히 찌그러져서는 후배야 이분이 내 부인이시다. 그때 네가 본 여자 그 여자는 그냥 꽃뱀이야 했습니다. 그때야 저는 과하게 놀라면서 얘기했죠. 예? 이분이 형수님이요? 그 여자는 꽃뱀이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에 얘기를 하시지.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있는 대로 솔직히 다 까발려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닭똥집은 저거를 죽여 살려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지금까지 밀린 외상값이라며 26만 5천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200원 잔돈을 남겨주면서 형님, 형수님 미인이신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칫 형수님께 실수할 뻔했네. 형수님, 자주 놀러오세요. 제가 닭똥집 열나 맛있게 튀겨드릴게요.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떡대 사모님은 그러겠다고 앞으로 이 인간 뻘짓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좀 감시해달라고 했고 저는 당연하다고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면서 우리 두 사람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닭똥집을 만난 후 어둡기만 했던 내 인생에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떡대 사모님은 저의 아군이 되어서 닭똥집은 저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고요. 이제는 저를 따까리라 부르지도 않고 김 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저 몽타주가 또 언제 저한테 눈을 휘번덕거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 인생의 봄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